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무용보 브로스 안방 극장 가자. 다시 극장 가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2020년을 강타한 영화들. 이 영화도 강타했죠. 아무래도 그 잔잔한 가장 큰 파문. 논란을 일으킨 남주. 남자 주연상 그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 극장은 안방에서 다 네. 따로따로 보셨습니까? 네, 이 영화는 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보기에는 좀 약간 무겁죠. 그렇죠. 혼자 봐야 네, 돼요. 혼자 봤습니다. 다 혼자 봤습니까? 네. 예. 그래서 79번째 극장 가다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79번째 79번째입니다. 6것이군요. 거의 남자 주인공 나이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 79 정도.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생신이 벌써 8순이십니다. 8순이세요? 네. 축하합니다. 오샥 어머님의 생신을 우리 어머니가 다 안부를 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가끔씩 무용보를 듣고 계십니다. 가끔 집에 가면 제가 핸드폰으로 그걸 해드리는데 항상 그 팟빵 아이콘이 없어져. 우리 엄마는 이상하게 그걸 찾아드리곤 합니다. You see, the situation is very simple. My daughter is of the opinion that I cannot manage on my own. I'm so sorry about this. Why? She understands perfectly. There's something funny going on. 어, 79번째 극장 가다는 플로리안 젤러 감독의 더 파더 아버지 더 파더를 다들 보고 왔습니다. 네, The Father 2020년작이고요. 네. 네, 플로리안 젤러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분은 처음 보는 감독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이름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번에 처음 이거 원작을 쓰신 분이라 자기가 그냥 감독을 한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제 극작가래요. 그래서 이 더 파더를 이게 이제 원래 프랑스 말로 된 르페레라는 네, 그게 페레가 프랑스 말로 파더인가 봐요. 그런가요? 예. 페레가모는 뭐야 그럼? 뭐야? 페레가모는 뭐야? 그거는 F 아니냐? 아니, 다른 거잖아. 예. 이상한. 아니 페르바가모가 요즘 한참 야야, 됐었잖아요. 백갈보 조용해. 왜? 그래서 프랑스 사람인데 이거가 프랑스에서는 뭘 해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막 열풍 뭐 이런 건 없거든. 네. 근데 영국의 웨스트엔드에 더 파더로 영어로 바꿔가지고 무대에 올렸는데 대박이 난 거죠. 평론과 관객의 모두가 그냥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군요. 그렇죠. 충격의 도가니탕을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연극 같다라는 네. 느낌이 좀 그렇죠. 받았거든요. 네. 희곡이에요, 희곡. 아, 네. 연극을 영화화한 원작이 거군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오스카에서 이게 네. 각색상을 받은 거예요. 각색.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거 원작을 쓴 사람이 자기가 각색해서 자기가 감독한 거죠.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영화로 옮길 때 아예 안소니 호킨스를 생각을 염두를 해둬서 주인공 이름도 안소니라고 했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썩이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써서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게 썩이 우리 시작했습니다. 무용보의 시인이 단 말입니다. 아무튼 예, 못 들어본 이름이지만 네. 아주 화려한 데뷔를 아, 네. 형 작품 하나 잘 써가지고 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스카도 받고 아주 네. 대박이 났어. 네, 그리고 주연은 네. 두 명이네요. 그렇죠. 거의 뭐 두 명, 한 명이라고 봐야 되나? 주인공은 이제 안토니 호킨스 혼자인데 네. 안소니 역의 안소니 호킨스가 나옵니다. 더 파더죠. 예, 이분이 아빠입니다. 예, 갓파더 아니고요. 예, 더 그냥 더 파더입니다. 더 파더. 예. 그리고 아빠에겐 딸이 있겠죠. 딸 앤 역으로 네. 올리비아 콜맨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올비아 콜맨. 예. 이번에 그 윤여정 씨랑 여우 조연상 부분에서 그렇죠. 이 영화로 경쟁을 했죠. 예, 예. 경쟁을 했는데 윤여정 선생님한테 밀려가지고 예. 막 박수만 열심히 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예. 근데 이분은 저작년에 더 페이보릿으로 페이브릿으로 여우 주연상을 네. 받아서 전 세계가 주목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드 중에 영드인가요? 더 크라운이라고. 네, 영드죠, 영드. 영드입니까? 네. 네, 거기서 또 여왕입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여러 조연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누가 누구라고 이거를
누군지. 누가 누구라고 이거를 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남자는 2명이 나오고요. 네. 여자도 주요한 여자도 그 외에 2명이 나와요. 그렇죠. 폴이라는 역으로 폴. 루퍼스 스웰이라는 배우가 나오고요. 루퍼스. 예. 그리고 또 다른 남자. 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폴인 것 같은데.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그냥 한. 더 맨이라고 나오죠. 더맨. 남자 역으로 마크 게티스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 마크 게이티스는 여러분들 그 혹시 영드구나. 셜록 보셨어요? 네, 셜록에서 셜록 형님. 셜록 형. 예. 형 홈즈로 나오죠. 예. 저기 셜록 형즈. 그렇죠. 영국 영화나 이런 데서 가끔 조연으로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더 워먼이죠. 이게 또 N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간호사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네. 올리비아 윌리엄스가 나왔습니다. 예. 올리비아 윌리엄스도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아우 많이 나왔죠. 네, 우리가 봤던 영화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 여자가 저기잖아. 식스센스에서 아내. 와이프. 그렇죠. 음. 입에서 김 나오는. 그렇지. 예, 그 아내죠. 처음에 그 트로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네. 근데 식스센스 이후로 세월이 흘러가지고. 많이 흘러서. 그래도 뭐 아직도 다나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아버지를 돌보러 온 간병인 로라. 네. 로라 역으로 이모겐 푸츠가 예, 나왔습니다. 이모젠 풋. 예. 이 배우는 우리가 저기서 봤잖아요. 개월 후 주후 28주 후. 28주. 28일 말고 그 2편. 마지막 사중주. 거기서 참 딱이네. 네, 거기서 따로 나오죠. 네. 이 배우도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네.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 안소니 호킨스가 받았고요. 네, 그, 각색상 네. 플로리안 젤러가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각색상 볼 때 2명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고 한 사람이 영어로 옮긴 사람. 그 사람이 같이 이제 받은 거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레미제라블 뮤지컬 레미제라블처럼 네. 원래 다 프랑스어로 돼 있던 건데 네. 그거를 제임스 카메론이 영어로 다 바꿨잖아. 대본이랑 가사를. 그건 뭐 썽수르니까 다 노래지만 그걸 다 영어로 다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원작자는 불어로 썼는데 근데 아직도 원작자로서의 어떤 그 추앙을 받지만 영어로 옮긴 사람도 굉장한 일을 한 거죠. 굉장히 잘 옮겼으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대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매끄럽게 잘 나온 거 같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라서 잘 몰라도 뭐 매끄러운 걸 떠나서 듣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야. 영화가 좀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충격적이고 좀 뭐랄까요? 이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영화를 네. 뭐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한 중간쯤이 지나가면 그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이렇구나. 그렇죠. 이거구나. 어머나 이렇게 했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식스센스나 뭐 이런 것처럼 무슨 뭐 이렇게 스마트한 반전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지그시 누르는 네. 그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각오를 하고 보셔야 그럼요.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저는 최 과장님이 노매드랜드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저는 이 영화에서 이게 저는 이게 이 영화에서 드라마인데 이거 공포감 있어. 장르가 드라마 장르예요. 완전 드라마죠. 네. 근데 서스펜스가 있어요. 있어요. 서스펜스 드릴러가 있습니다. 그럼요. 이 안에. 있죠. 이게 네. 스릴이 팽팽한 스릴이 계속 가요. 끝까지 영화 끝까지. 그렇죠. 예. 마지막 씬까지 갑니다. 네. 게다가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곡이었으니까 네. 원래 연극이었으니까 네. 그것도 아주 평론가들이 극찬을 한 거예요. 이거는 21세기 최고의 연극이다 막 이래서. 근데 연극으로 보고 싶어요. 네, 제가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안해서 한국에서 연극 무대 올리면 될것 제가 같아요. 될 것 같고요. 예. 진짜 보면서 막 닭살이 오를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연극으로 만약에 본다면. 씬도 다 명확하고 네. 그냥 이거는 번역해서 잘 우리식으로 좀 바꿔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배경이 이제 런던으로 바꾼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이제 프랑스였는데 네. 그걸 서울로 바꾸거나 뭐 부산으로 바꾸거나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예, The Father. 네. 이거는 그냥 더 파더죠 우리 제목으로도. 네. 이게 참 제목이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 영화를 지금 김 PD 형은 안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체 이게 뭔 영화길래 뭔 지금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지금 이런 눈으로 지금 계속 쳐다보고 김피디가 있어요. 요즘 영화 다 보고 오더니 웬일로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미안해요. 11,000원이 없었구만. 형 지금 김PD 형은 더 바빠요. 더 바꿔. 예, The Father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클리셰 같은 소재일 수 있습니다. 요즘 그렇죠. 저는 사실 이거 그냥 오샥 형이 이 영화 어떤 영화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샥 형이 먼저 보고 이거 뭐 그냥 알츠하이머야 얘기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츠하이머야?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알지. 아이고. 마치 알죠. 그리고 그리고 몇 번 했잖아요. 안소니 호킨스가 알츠하이머로 또 나무주연상을 받았다길래
아유 알츠하이머 연기를 엄청 잘했나 보네 또. 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그렇지. 이 딱 그려지지. 예, 그냥 클리셰에 가까운 스토리들이 제 머릿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그거를 다 깨버리고요. 아, 이거 그- 뭐지? 완전히 새로운. 예. 완전 그 정도야? 예,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알츠하이머 영화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김 PD 형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녹음을 5분 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PD 근데 보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 중에 네. 상상이 잘 안 간다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 얘기 상상이 잘안 상상이 안 가죠. 그냥 연극이야 연극.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를 알려줘야 음. 대충이라도 알려줘야 음. 사람들이 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그러면 거다. 대충 한번 최 과장님 네. 근데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대강 이게 대강을 이게 얘기하면 이게 전부야. 그래도 근데 조금만. 형 이거 대강을 얘기를 해도 아니야 알고 괜찮아 보는 괜찮아. 거랑 전혀 모르고 아니 보는 거랑 이 완전히 영화의 다른데? 그 트릭은 냅두고 이 설정들만 얘기해줘. 네. 아 근데 어렵겠다.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아, 저 이거 이거 한번 해봐. 오면서 엄청 고민했어요. 이걸 한 뭐라고 가지. 설명을 해야 되나? 내가 영화를 안 봤으니까 이 얘기를 그치, 할 수 있는 그 거야. PD가 뭐냐면 있으니까 한번 해봐. 이 영화를 내가 굳이 볼 거냐 말 거냐는 걸 결정하는 거는 내가 맛보기 이전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면 진우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까지 못 가. 근데 형 어.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형 꼭 보셨으면 한다는 건 스토리나 연출도 중요한데 응. 촬영 때문에 그래요. 촬영 때문에. 그 영화적인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응. 형의 꼭 의견을 듣고 형이 꼭 봤으면 좋겠다. 듣고 싶은데 응. 안 보고 왔어. 일단 안 봤어. 전형적인 김 PD가 김 PD 한 거지. 네. 그런 거지. 그래서 상 받잖아. 아무튼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스포일 하지 말고. 어렵다. 네, 어려운 주제인데요. 첫 장면은 딸 앤 올리비아 콜맨이 그쵸? 길을 걸어와요. 예. 길을 막 걷습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요. 탁탁탁탁 계단을 올라갑니다. 네.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아빠 하고 부릅니다. 와, 이렇게 자세히 한다고요? 아빠를 찾아요. 이렇게 자세히? 그래, 처음에만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형 요거 한 5분 정도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그게 더 어려울 수 있겠네. 알았어. 아빠? 아빠를 찾아요. 집이 그 꽤 넓은 아파트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예. 여기서 이제 플랫이라고 하죠.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인데 우리 집은 거의 한 100평 정도 되는 아파트 같대요. 음. 근데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 근데 그 아파트 문을 여기저기 열어보면서 어느 방 안에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는 아버지. 저 발견을 여기 합니다. 계속 퍼셀이라고 옛날에 영국 작곡가 있죠. 그 바로크 음악. 퍼셀의 그 오페라가 나옵니다. 아주 그 카운터 테너가 부르는. 네, 무슨 음악인지 몰랐고요. 아, 네, 카운터 테너 하면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그렇죠. 테너죠. 이제 아주 하이 테너가 부르는. 지금 이 음악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 음악입니까? 그렇군요. 아, 오랜만에 일을 시키는구나. 뭐 지금 왜 아차 하는 표정 아니 근데 그 음악이 계속 나와. 계속 나와요. 이게 킹 아서인가요? 아더 왕 그 세미 오페라 같은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딸이 아버지랑 말다툼을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왜 그랬냐? 아버지를 돌보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 뭐였죠? 안젤라? 안젤라인가? 첫 안젤라. 번째가 왜 이렇게 못되게 굴었냐? 왜 안젤라한테 왜 안젤라한테 그랬어? 욕했다 그러던데 아빠가 왜 그랬냐?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아버지랑 딸이랑 막 말다툼을 해요. 아버지는 나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니까. 왜 나를 건드려? 안젤라가 내 시계 훔쳐갔어 그러잖아. 맞아요, 예. 시계가 계속 나옵니다. 시계. 네. 시계가 중요해. 근데 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파리에 살고 있고, 난 런던을 떠나야 해. 그래서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 그렇지. 근데 아빠가 지금 그 사람을 그게 못되고 그랬어. 못되게 굴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그러면서, 예. 못하겠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안젤라가.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쩔 거야? 이제 스토리 어떡할 거야? 이제. 어렵다. 일단 거기까지만 해. 그럼 거기까지만 해. 잠깐만 형 여기에서 근데 한편 하고 끝내요. 그렇지. 근데 난 지금 굉장히 그런데. 흥미로웠어. 시계를 어떻게 했지? 본 거지? 어떻게 한 거지? 근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 어찌된 영문인지 딸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으로. 야, 그거 스포일 아니야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위가 없던 사위가 생겨요. 네, 그리고 갑자기. 로라라는 여자가 자기를 돌보러 오는데 얘가 좀 괜찮았어요. 말이 좀 잘 통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네, 좀, 이모젠 풋. 좀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고 괴팍하게 굴 때도 있었지만 그 사람한테 한번 얘랑은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오지 않았대요. 뭐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코 드라마구만. 그렇죠. 사이코 드라마. 네, 굉장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 박진감 넘치게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박진감이 넘쳐요? 박진감이 넘치죠. 그냥 좀 계속 혼란스럽. 그 혼란을 이제 박진감으로 표현하는 거죠. 네. 네. 이해해줘서 고맙다. 저 형은 이해 못한다. 이게 박진감? 네. 서스펜스가 있다니까요. 이거 다람쥐인가? 있어요. 박진감? 서스펜스 있죠. 뭐 그래서 스릴이 우리가 있어요. 끝까지 알 수 없게 이야기가 오락가락 하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무릎을 탁 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알츠하이머에 대한 영화는 제3자가 그렇죠. 그 알츠하이머 환자를 관찰하는 영화였다. 이게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이렇게 네. 설명해 주니까 네. 내가 갖는 느낌이 있거든. 네. 이게 그런 거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 예. 근데 그걸 결정을 안 줘주면 돼 지금. 그래, 결정 안 줘주면 나는 느낌만 가질 예. 수 있어. 저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은 거죠. 깨달음. 우리가 봤던 수많은 알츠하이머 영화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 3자들이 보는 시선이었구나. 오케이 거였죠. 거기까지. 여기까지. 와 훌륭해. 근데 형 거기 꿈에서 아니 꿈 얘기는 왜 나와? 꿈 얘기하면 안 돼. 꿈 얘기도 하면은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저는 느낌이 왔어 아무튼 이제. 스토리를 어떤 느낌인지 설명하기 알겠어. 어려워요. 어렵고 이야기가 계속 뒤섞이고. 근데 그거 스토리 얘기해봐야 의미 없지.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판의 인셉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셉션. 인셉션. 인셉션은 이거보다 훨씬 쉬운 영화 아닐까? 인셉션은 너무 어려운데. 이게 쉬운. 이거는 아니 근데 일부러 관객을 혼란에 빠뜨리고 뭐 트릭을 넣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그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시선이 당사자의 시선으로 본다 그거죠. 그렇죠. 네. 그게 앤소니 이제 호킨스의 시선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이 그렇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다 스포일 해버린 거니? 형 잠깐만 다 했어. 지금 형 그 말만 안 하면 됐는데. 갑자기 최 과장님 눈빛이 푹 풀리더니 에이 그냥 다 얘기할랜다. 이거 앞에 전자저 방금 넣어야 전에 되잖아 그러면. 이거 최 넣어야 과장이 돼, 이거. 굉장히 서스펜스하게 스릴감 있게 표현을 잘했어. 근데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못 봤는데 이 영화. 아니 근데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은 호기심 유발. 더 안 볼 줄. 근데 안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압니다. 그냥 예. 뭐, 예. 근데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다. 그게 이 영화의 특징이에요. 나는 지루하지 않았는데 누구는 지루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장면 전환이 계속 그 집이라서 연극 무대처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역시 제작비가 지루할 수 있을까요? 지루할 사람한테는 지루할 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켜지도 않겠지. 근데 내가 지금 요 상태를 딱 느끼면 보니까 어때 지금 최가자 얘기 들으니까 약간 그 뭐냐면 보고 싶어? 쎄한 기분이 있어 지금. 쎄한 뒤통수가 건 약간 아니- 쎄한 기분이 있어 지금. 쎄한 건 아니고 좀 아프죠. 예. 응. 이거 나중에 쎄하다 못해 뒤통수 맞겠지만. 그리고 앤소니 호킨스가 한 두어 번 정도 버벅버벅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네. 예, 근데 저는 그런 장면에서는 그 왜 진욱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공포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버벅버벅 우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병세가 짙어감에 따라서 그 주변의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이라든지 어려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이 느끼는 상실감, 본인이 느끼는 무력감. 무력감 이런 게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공포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극찬을 받은 희곡인지 공감이 되고. 예. 예,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예. 어떤 장치 없이 이렇게 그냥 한 장소에서 여러 개의 씬으로만 보여준다라는 게 아주 고전적이면서 아주 힘이 있게 느껴져요. 영국 무대에서 봤으면 기립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진짜 기립박수 예. 계속 받았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웨스트엔드에서. 예. 아무튼 뭐 더 파더. 자, 자, 별점 빨리 얘기해. 작년에 나온 영화들 중에서 가장 제작비가 적었던 오스카 그래요? 작품상 후보 중에서 미나리가 뭐 200만 불인가. 그보다 더 적어요? 아니 이거는 뭐 500만 불인가 600만 네. 불인가. 안토니 호킨스 출연료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나이가 80이 넘으셔가지고 이런 영화를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배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기억 상실증과 치매 두 개가 좀 다르긴 하죠. 이런 걸 소재로 만든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우리 뭐 무용부에서도 심지어 아이리스 같은 영화, 네. 제가 했던 어웨이 위고. 어웨이 위고, 네. 또 노트북, 그다음에 내 뭐, 머릿속에 지우개. 내 머릿속에 지우개도 있군요. 예. 그건 이제 기억 상실증, 디멘샤에 걸린 뭐 메멘토, 그렇죠. 뭐 이런 영화들 하다못해 혹성 탈출도 연관이 있어요.
그거는 좀 혹성탈출이 아버지가 이게 걸려가지고 얘가 그걸 만들려고 얼마나 아니, 노력을 진짜- 홍성탈출 진화의 시작. 그리고 그러네요. 저희가 다뤘던 영화 중에서는 뭐 장수상해나 그렇죠. 장수영 예, 장수영이. 혹은 저기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쵸. 예, 그리고 맞네요. 우리 엄청 많네요. 어머니 네. 영화에서 페코로스 예. 페코로스. 어머니 어머니 만나러 만나러 갑니다. 갑니다. 예. 거기도 어머니가 네.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치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의학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내리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노망 들었다. 노망이 들었다. 노망 들었다. 노망이 들어서 그냥 저러시나 뭐 사람도 몰라보고 옛날에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렸던 병이 이제는 이제 의학적으로 까져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화가 나옵니다.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가 최근에 줄리안 무어가. 근데 우리가 봤던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여성이었어요. 뭐 다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그런가요? 어떤 그 섬세한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네. 대부분 여성이었고 거기에 우리가 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거를 바라보는 가족과 남편 뭐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죠. 이게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다르죠. 방식도 다르고 특히 등장인물이 아빠와 딸. 네. 둘 가지고 네. 물론 이제 사위도 있고 뭐 사위로 추정되는 사람도 있고 죽은 이제 여동생도 이제 뭐 네. 대사에만 나오지만 네. 이렇게 나오곤 하는데 그걸로 우리가 그 봤던 어떤 그 영화보다도 강한 임팩트를 주는데 물론 대본도 잘 썼지만 안소니 홉킨스가 어휴 이게 연기를 확실히 후덜덜하죠. 후덜덜합니다. 예. 여기서 정말 이분이 너무 과몰입하신 거 아닌가? 왜냐면 연세가 예. 사실 우리가 아직 80대를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안토니 홉킨스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사를 어떻게 외웠나 싶어요. 저는 심지어 안소니 호킨스 이게 나이에는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그분 걱정. 입장에서는. 네, 실제로. 이분 젊었을 때 술 많이 마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를 하려면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에 몰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설마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대사 배워. 저분이 받을 감정적인 충격. 감정적인 충격. 또 자기 배우- 저분이 오히려 이게- 더 그런 걸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걱정되는 거. 예. 실제 배우들은 그들의 어떤 캐릭터의 그러니까-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또. 이 영화가 음.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관조적인 어떤 그런 영화가 아니고 왜 이번에 우리가 아카데미 리뷰를 하면서 계속 왜 체드윅 보스만이 못 받고 안소니 호킨스가 받았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안소니 호킨스 스스로도 자기가 상을 받을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아카데미 회원들이 왜 안소니 호킨스한테 투표를 했는지. 투표를 했을까? 음. 나 같은 이런 마음 때문 아니었을까? 절절한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이 배우로서 물론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그냥 생업에 임한 것일 뿐이지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감정적 충격을 감당해냈다는 거 거기에 대한 이 경외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럼요. 쉽지 않은 연기였다. 저는 일단.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영화 보고 드려야 되겠다. 저는 뭘 드려? 체딕 보스먼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고 네. 마레인이 그녀가 블루스에서 역할 유작 뭐 이런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지만 안소니 호킨스가 받게 되는 상황들 영화 딱 끝나고 제가 준비한 제 마음의 트로피 나무조선 트로피를 드렸습니다. 화면에다 들고 가져가십시오. 네, 당신 거 맞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지금 이 시대 2020년인데 이렇게 연기와 글빨 요 두 개로 영화를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구나. 나는 그거에 되게 감탄했어요. 그렇다고 이 감독이 뭐 알려진 감독도 아니고 그냥 희곡 작가인데 프랑스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거가 아주 절묘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온 그 전공법으로 나는 그 처음에 그리고 그 퍼셀 음악이 막 나오면서 네. 올비아 콜맨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그 사람 있잖아. 킬링 디어 송곳니 이거 만든 그 사람 영화 같은 느낌. 좀 공포스러운 그 옛날 그 그리스식 비극 네.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야. 처음서부터 그냥 아예 씬 자체가. 그래요? 걸어오는 장면부터요? 그렇지. 처음에 그 음악이 아, 그랬거든. 음악이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발랄한 음악이 나왔으면 다른 느낌이었을 텐데. 그렇죠. 거기서 무슨 뭐 어반 재즈 같은 게 나왔으면은 그렇죠. 이제 해피한. 근데 거기서 처음 노래 음악부터가 비극이야. 그렇지. 그게 왜냐면 400년 전 음악이 나오잖아. 그게 지금 형이 얘기해서 갑자기 곱씹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연출이 촬영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 왜냐면 밝은 대낮에 음. 밝은 거리에서부터 쫙 모습을 하더니
어둑어둑한 아파트에 계단? 아파트에서도 계단, 복도, 방까지 가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는 이 음악 소리가 사실은 거기서 그 딸 앤이 뛰거든요. 뛰어가는데 뭐 왜 저렇게 무슨 급한 일이라고 뛰어갈까? 그래서 나는 음악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서 난 이게 아버지가 마치 밖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음악을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유 우리 아빠 사고 치고 있구나 해서 뛰어가는지 막 그런 정도로 착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헤드폰에서 나는 소리. 아버지가 귀로 듣고 어. 있는 헤드폰 소리였던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쑥 그런 빨려 연출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김피장 뽑고 무시했는데. 아 잠깐. 그리고 요로고스를 그게 대단한 연출인 거야? 아니 그게 시작이에요. 아 그게 시작이야.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일 뿐이고요. 그 왜 그 첫 장면 같은 지금 곱씹어 보니까 진짜 그런. 그렇다니까요. 그 왜 샤이닝 영화를 보면 샤이닝. 샤이닝 첫 장면에 음. 그 이렇게 그 별장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호텔로 타고 쭉 가죠. 예, 호수에 예, 그 별장으로 가면서 그 음악이라니까 음악이. 들어가는 때 음산을 막. 그 음악이 촥 나오면서 우리한테 벌써 마음의 준비를 딱 시켜주잖아요. 그게 얘네는 음산한 음악이 아니고 예. 그게 그냥 멀쩡한 음악인데 그 네. 장면과 붙어서 음산한 기분을 주는 거야. 그렇죠.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야. 그렇죠. 라는 그런 준비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그런. 그렇다니까 시작부터가 그러네.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요르고스 란티모스 영화가 그렇다니까 그 음악이 그런 음악 붙여가지고 그 킬링 디어 이런 거 보면은 참 그 기분이 썩 그래요. 근데 처음에 그러다가 갑자기 장면이 그 아파트에서 둘이 네. 대화로 그냥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안토니 홉킨스 잘했지만 올리비아 콜맨 이 딸의 연기가 나는 이번에 물론 윤여정 선생님이 뭐 받으셨지만 네. 너무 연기를 잘해. 이 영국 배우 네. 올리비아. 네, 올리비아. 잘하죠. 올리비아라는 이름이 잘하나 봐 연기들을.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연기가 그냥 뭐 거의 연극 한 편을 우리가 맞아요. 이 배우들의 절정의 연기를 본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를 보면서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는 이 두 배우의 연기가 정말 톡톡한 몫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소니 호킨스와 이 올리비아 콜맨은 인상이 막 밝고 막 쾌활하고 이런 인상이 아닌 거예요. 일단 얼굴이 분위기가 이게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이게 거짓인지 둘이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게 거짓인 건지 진실인 뭐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어떤 계략이 있는지 꿍꿍이가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 막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음악과 함께 정말 약간의 음산한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쭉 풍겨줄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안소니 호킨스가 대화를 굉장히 정상적으로 나 되게 똑똑한 할아버지야 막 이러면서 막 탭댄스 막 밝게 추다가도 갑자기 눈빛과 표정이 바뀌는 그것도 대사를 하면서 점차 강도가 단계가 바뀌는 연기들을 정말 수차례 보여주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와 그걸 보면은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구나를 내가 알게 돼 점점. 이게 갑자기 급반전이 아니에요. 단계로 바뀌는 게 보여져요. 대사를 하면서 톤이나 분위기 그리고 상대 배우의 표정 그러면서 확 뒤돌아 들어가는 장면들 막 이런 것들이 저를 와 진짜 대단한 연기다. 진짜 아까 최 과장님 얘기한 대로 저분은 개인적으로 건강이 괜찮을까? 진짜 이런 게 염려될 정도로 너무 연기나 뭐 어떤 뭐 촬영이나 뭐 이런 기술적으로도 시나리오도 그렇고 너무나 이렇게 잘 짜여지게 너무나 잘 만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활용. 크죠. 그게 이제 아파트 복잡한 구조를 가진 아파트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공간을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 그 아파트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스테디로 쫓아가 스테디도 아니, 아니고요. 스테이는 없어. 그냥 스테디도 고정인데 아닌데, 고정 카메라로. 뭐 핸들도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딱 그 세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연극 예. 무대 같아. 근데 그게 좀 달라. 계속 바꾸고 그러는 예. 소품 같은 걸 많이 바꿨어. 저게 대충 찍은 장면이 음. 아니다라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계속 연극 공연을 예. 하면서 그 소품들을 예. 바꿔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례로 걸려 있는 그 동생이 그렸다는 그림 이런 것서부터 있어요. 그 소품들에 대한 계속 조금씩 바뀌어. 예. 그게 사실 기억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극을 보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이게 연극으로 하면 넘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는 굉장히 넓은 아파트예요. 진짜 큰 아파트예요. 대충 어림잡아도 뭐 진짜 60평대 이상 되는 큰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의 좁은 복도, 좁은 방, 좁은 식탁, 좁은 주방 이런 것만 탁탁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그냥 거실 정도 좀 보여주다가도 또 한쪽에 소파만 딱 잡아준다던가 막 이러면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좁게 공간에 이렇게 꽉 쪼여지게 만들어.
근데 이 쪼여지는 게 그냥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느낌만 좁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어제 여기까지만. 와,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같이 들어다놨다는 거죠. 진욱이가 아까 내가 꼭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장면들을 독특하게 본 장면 같은 경우를 한두 개만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단 약간 그 명암 그리고 노출 이런 연출들을 가령 이렇게 공간에 있는데 빛이 이렇게 변해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래요. 이렇게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아침에 햇살이 음. 저녁 노을빛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와, 그거 형, 그것도 캐치해내면 음. 정말 이것도 이거 좀 놀라운 장면인데 하고 다시 한번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딸이 뭔가 심각한 상황을 딱 느끼면서 주방 이렇게 뒤에 싱크대에 기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쫙 연극 무드처럼 되면서 머그잔이 깨지는 거. 깨지는 장면에서 코바야시 고바야시가 나와? 유저 서스펙트의 그 제가 장면 아니 근데 같은 그 그런 트릭이 느낌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올리버 콜맨이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 입은 씬이 여러 개가 나와.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다 한 날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야. 형, 근데 그거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아닌가? 아니 근데 아니 그게 다 한 날에 일어나는 거지. 왜냐면 닭고기 사온 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닭고기 사온다. 아 이거 스포일 아니죠 닭고기. 네. 예, 닭고기는 스포일은 아닌데 아버지가 닭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속 닭고기를 먹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예감을 해보면 연극은 어떻게 만들었을지가 언뜻 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연극은 이렇게 암전을 통해서 그렇죠. 시간의 변경이나 장소의 변경을 충분히 이렇게 스태프들이 막 옮겨가면서 막 세팅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요즘에 또 더 독특한 건 뒤에 이제 프로젝터 같은 걸 그쵸. 대서 요즘 그쵸. 그렇게 아예 하더라고요. 그냥 확 바꿔버릴 수 그쵸, 있잖아요. 연극이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영화가 그대로 현실감 있게 더 프로젝터는 아무래도 프로젝터잖아. 근데 영화는 아예 그 소품까지 다 바꿔가면서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짐작컨대 이거는 정말 의자나 테이블 하나 놓고 연극했을 거예요. 예, 영국 사람들답게 아주 담백하게 뭐 이런 장기술 안 쓰고 정말 대사로만. 그래서 어떤 연기의 힘이 내가 최근에 안소니 홉킨스 나오는 영화를 우연히 2개를 연속으로 옛날에 봤던 영화지만 네. 30년 전 영화들이죠. 그 맞아. 하워즈엔드랑 저번에 우리 뭐 얘기하다 하워즈엔드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전망 좋은 방이랑 막 헷갈리는 거야. 네. 다 감독도 갖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하워즈엔드에서 거기 엠마 톰스 뭐 이러면서 내가 다시 이렇게 봤는데 거기 안토니 홉킨스가 이제 남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안토니 홉킨스는 좀 비슷한 스타일, 영국 신사 표현 잘 안 하고 이제 하워즈엔드에서는 이제 귀족으로 나오죠. 그거랑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84번 차닝 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작가와 펜팔을 하는 2차 대전 직후에 네. 거기 또 영국 신사로 나옵니다. 그 2개를 봤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 한니발을 네. 우리는 사실 그 한니발에 너무 경도돼 있거든. 안토니 홉킨스 너무 강력해서 그렇죠. 양들의 침묵에 근데 그거가 그렇게 참 안 지워지는 그 전 영화를 보는데도 왜냐면 이 사람 눈이 파랗고 이래가지고 좀 무서워요. 근데 나는 그게 왜 안 지워지지 하면서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토니 홉킨스는 그 강력한 그 역할을 했지만 그걸 지울 수가 없지만 그래도 위대하다. 내 결론은 그거였거든. 그래도 위대하다. 한니발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커튼을 열고 창밖을 내다보면은 눈빛이 무서워. 서늘해. 그거 있어요. 그리고 한니발 같아요. 저기 막. 지금 옛날에도 있던 주름인데 지금 그 주름이 더 짙어져가지고요. 이마에 이마주름 한 2줄 정도 이렇게 쫙 내려오는 주름. 세로로 내려오는 주름. 예. 그 주름이 저는 이번에 너무 이렇게 인상적으로 무슨 표정이나 이런 걸 지을 때마다 그 주름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네, 옛날에 거슬려 그 주름이. 조페 씨 이렇게 턱 밑에 있는 주름 생긴 거 그거 본 것처럼 그렇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긴 건데. 근데 그 한니발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대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후추추추 이거 할 것 같은 거야. 이렇게 하다가 이거 있잖아. 무서워 그거. 근데 그 얼굴이 바뀌지도 않지만 우리가 사실 무용보에서 안토니 홉킨스가 1위를 한 영화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 네, 그렇죠. 똥꼬집 거기서 1위였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나날. 그 영화는 진짜 답답해. 소리를 지르고 답답해서. 그죠, 막 위대한 답답해서 작품인데 거기서 안토니 홉킨스가 나는 오히려 한니발보다 난 그 영화 더 좋아하는데 거기서 그 연기가 그 절제하면서 절제. 그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사이다는 안 주고 그런데 이번에 또 명작이 나와서 80 넘어서 그렇죠. 와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무슨
우리 메소드 연기하는 사람들처럼 크리스찬 베일처럼 계속 뭐가 바뀌고 막 이러지 않고 그냥 한니발 렉터 얼굴로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대하다. 난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오스카에서 2번째 나무주연상을 받은 거에 별로 의의가 없습니다. 네. 별점 매기고 끝내죠. 뭐 더 얘기하면 할 게 없어요. 지난주 했던 이 소울, 영화 소울에서 그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만족, 그리고 행복, 작은 행복들, 그것도 충분히 살만하다.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곤 했는데, 거기에 그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햇살이 딱 비치는 장면에서 저 바람 따라 떨어지는 그 단풍나무 잎이거든요. 단풍나무 잎 그 그 마지막에 열매예요. 그 대사 있죠. 네, 그 쫙 떨어지는 그 장면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 더 파더 영화에서도 이 잎사귀 나뭇잎과 관련한 중요한 또 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 이파리들이 다 지금 떨어진 것 같다. 가슴을 참 A는 대사입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에 뭐 이건 스포일이고 뭐고 정말 가슴을 치는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토니 흑스가 엄마를 찾잖아. 그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우리도 엄마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엄마야 이러잖아. 우리는 아빠야 그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중에 엄마를 찾으면서 솔직한 자기 마음에 있는 대사를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내 이파리들이 다 떨어진 것 같다. 그렇죠. 이파리가 다 떨어진 나무가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나는 되게 가슴을 A더라고요. 그렇죠, A죠. 진욱이가 이 영화가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그냥 딱 단순하게 진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겪을지도 모를. 그리고 내가 겪으면서도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뭐 그러질 않길 바라지만 뭐 저도 부모님 계시니까 정말 그냥 뭐 주변 둘러봐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치매로 고생하시고 확률상 있습니다. 계시거든요. 확률상 한 3집 중에 한 집은 그렇죠. 다 이거 팩트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지도 모를. 그리고 사실 영화를 보면 딸과 이 남편 이제 사위죠. 딸과 이 사이가 아버지가 이렇게 병환을 겪게 되면서 이제 같이 모시면서 겪게 되는 또 그런 둘만의 정말 다툼, 고민, 막 고통스러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인생의 내 삶에 있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부부는 되게 사이가 좋았겠다라는 것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므로 이 뒤에 막 격렬한 다툼도 있고 부부 사이가 정말 안 좋아지는 그런 것도 간접 또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 닭고기 먹는 씬은 네. 그거 그거 좀 놀랍죠. 그 씬도 그 대화가 그쵸 그대로 순한 대사. 네, 그대로 형 얘 갑자기 왜 얘기 이건 스포일 아니지 모르니까 이거 봐야지 않나. 네, 그래서 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다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랬으면- 나도 고구마가 답답해진다고 지금. 이 영화를 보면 사이다 먹는 거. 인셉션처럼 근데 인셉션은 명확해. 그게 뭔지 어떤 구조인지 다 알아. 명확해 명확해. 아니 근데 꿈꾸면 또 꿈꾸고 또 그 안에서 꿈꾸면 또 꿈꾸고 이런 거잖아. 그건 그거랑 인셉션. 비슷하게 이 할아버지가 지금 느끼고 있는 지금의 삶의 대화들이 이게 팩트도 헷갈리지만 순서와 공간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우리가 봤던 장면이 또 나오는데 저게 그건지 되게 아닌지. 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응. 저럴 수 있겠다. 오케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좀 세보니까 이게 총 9개인가 씬으로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 아파트야. 중간에 한 번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씬이 있어요. 딸이 그렇죠. 애니. 근데 그거 말고는 다 이 아파트 생기는 일들이야. 그 사람도 뭐 몇 명 안 나오지만 그 씬이 딱 돼 있으니까 내가 보면서 이건 연극으로 하면 이렇게 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씬만 좀 약간 세트를 좀 이렇게 하는. 그럴 수 있죠. 그 큰일은 아니니까. 방금 진욱이가 그 이 연극 씬을 사진을 인터넷에 찾아서 보여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 네. 소품 몇 개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였나요? 아무튼 대단한 작품 같고 우리 이거는 뭐 스포일 그만하고 네. 별점은 별점 매기죠. 별점을 매기고. 네.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근데 좀 아파요. 이게 왜냐면 아파요. 남 일이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예술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승화를 했지만 우리가 전에 알츠하이머 영화들 얘기하면서 했지만 현실은 굉장히 잔인하고 마음 아픈 거거든요. 기억을 잃는다라는 게. 이거 그리고 많은 집들이 겪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부모님이 옛날 같지 않고 저번에 분명히 저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해.
아니면은 전에 내가 뭘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계셔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는 게 점점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이제 막 껌뻑껌뻑하죠. 생각 잘 안 나고 뭐 한두 말 또 하고 하지 지금. 한 말 또 하고 뭐 지난번 한 몇 년 전에 했던 말 또 하고. 그렇지. 그거 생각 안 나고 그치 생각 안 나지. 사람 이름 같은 거 생각 안 나고 가끔은 네가 내 친구인지도 가끔 의심스럽고. 그 의심은 한 7년째 의심. 근데 그게 이제 1인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 그쵸. 그거를 이 영화가 아주 드라이하게 딱 보여주는데 임팩트가 좀 크죠. 네. 네. 더 파더라는 제목이 괜히 더 파더가 아니고 아빠니까 파더. 자 그러면 네, 명확해요. 네. 이제 별점을 매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PTV에서 뭐 10,000원, 11,0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장이 11,000원인가요? 소장은 좀 비싼가요? 네, 소장은 한 16,000원 뭐 이 정도 가격이고. 그러면 중장이나 대장 같은 건 더 비싸겠네요? 이거 언제가 들었어 이게 이거? 이거 알차이머. 그렇지 옛날에 들었어 이거. 이거 그냥 저능한가? 저는 예? 네, 더 파더.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영화를 끝나고 영화의 마지막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온갖 푸르른 이파리가 가득 달린 그런 나무들이 꿀창한 그런 나무들이 햇살에 막 바람에 확 흔들리면서 아주 예쁜 장면으로 마지막 네. 엔딩이 나오거든요. 창밖의 모습이 그렇죠. 나오죠? 창밖의 모습이. 네. 근데 그게 정말 아름다운 장면인데 그게 그렇게 저의 기억 속에 막 아름답게 남지 않는 거예요. 쓸쓸하지 괜히. 네, 그런 정말 뭐 그런 장면들 역설입니다, 역설. 그렇죠, 역설적인 거죠. 보면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공포감을 좀 느꼈다. 예. 라고 할 정도 저는 이 감독은 아주 저에게 아주 적중시킨 것 같고 저 또한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은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겪을 수 있고 혹은 그 치매라는 병이 뭐 중증도 있고 대신 또 가벼운 증상만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어찌됐든 이 영화 속의 이 가족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어떤 마음으로 또 보살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뒤에 이렇게 간병을 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의사나 간호사 이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삶이 쉽지 않을 텐데도 간병하는 분들도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영화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온 대사들이 있어요. Remember 3종이 있습니다. If you remember, I don't remember, Do you remember? 이 세 가지 종류의 대사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 예, 그래서 저는 뭐 오늘의 마지막 엔딩은 노래는 Do you remember? 냈으면 좋겠고 Try to Remember도 있어. 그렇죠. Remember me. 뭐 이런 거 좀 많네요. Remember me. 예, 근데 코코이잖아.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좀 공포감도 있지만 그래도 이 가정의 달 5월에 한 번씩 더 부모님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 역시 같이 한번 해보면서 역시 안소니 홉킨스의 연기는 정말 훌륭했고 그늘진 그런 눈가의 주름 깊게 패인 그런 주름 속에서 또 다른 우리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4.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너 지난주 0.1점씩 계속 올라가는 네, 것 같다. 0.1점씩 올랐어요.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더 높게 아마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우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차장.
네, 저는 다시 앞에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어떤 시선을 확 바꾼 영화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 안 해봤나? 예 이런 생각 왜 안 해봤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시도해보지 않은 거지? 라는 생각이 약간 어이없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네. 정말 그래서, 예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어떤 감정 속에 휩싸이겠는가 라는 거를 되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그렇게 해왔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쵸. 들어서 맞아요. 저도 비슷하네. 거기에다가 한편으로는 너무 코미디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코미디 결국은 주변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관계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더 그런 클리셰. 그 클리셰. 예 그런 어떤 클리셰에 빠져 있었나 우리가 되게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라는 그 클리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가 탁 나타나가지고 땡. 야 사실 본질은 이거잖아. 맞아. 그렇죠. 바보야. 본질은 이거야. 이거잖아라고 하면서 땡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진짜 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맞아요. 네,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런 시선조차도 사실은 이제 삼자적인 시선이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보면서 몇 장면에서 그 안소니 호킨스가 느끼는 어떤 절망감 같은 게 확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좀 그렇죠. 예, 이게 차가운 손으로 심장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들. 예.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 예. 이 사람이 고지식하고 막 고집이 센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게 확인이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들. 아 맞아요, 형. 갑자기 형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형 지금 얘기한 대로 아까 리멤버 3종 세트처럼 또 하나 대사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중심인 나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이 대사가 뭐가 있었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날 떠나는구나.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날 버리고 가는구나.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그럼 난 어떻게 되지?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런 거. 그러고서 엄마 그러잖아. 형 참 인간이 참.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의 숙명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유한한 존재고 결국에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자연의 이치고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순선히 받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느낄 어떤 그런 고통은 그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감정이 있겠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작품이고 굉장히 몰입감 넘치는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영화를 꼭 모든 사람들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상하죠. 이상하네. 예, 약간 모순적인 건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 고통스럽다. 예, 이런 감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건데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반드시 사람들이 꼭 느껴야 되나? 우리가 예술 작품을 이제 감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고통을 일부러 느끼려고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아니 근데 나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어떨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많죠. 뭐 고혈압 당뇨 환자만큼 많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가족들이 보면은 이런 알츠하이머를 다룬 영화들을 봤을 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상황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황이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될 거니까. 이 영화에 근데 좀 이 상상씬이지만 딸이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베개로 먹으러 막 그러는 상상을 하는 씬이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러겠느냐라는 좀 오버한 것 같지만 그거가 이해가 가는. 우리가 아무르라는 영화도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 할머니를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보고서 좀 그 고통을 좀 이렇게 나눠서 지고 갈 수 있을까? 뭐 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영화를 봄으로써 그 고통을 좀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봤다. 좀 여기서 약간 짐을 좀 이렇게 좀 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않을까? 굉장히 잔인한 영화를 보면서 뭐 영화로서 이렇게 잔인한 영화 이런 걸 소재로 삼을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임산부들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노약자나
어린이 미성년자 임신부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저는 이런 영화를 통해서 그런 고통을 공감할 필요가 있냐라는 측면에서 약간 이율배반적인 굉장히 잘 만든 작품임에도 무슨 말인지 불구하고 알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내 얘기는 이제 슬플 때 더 슬픈 영화 보면 네.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냉파스 냉파스 이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추천 지수로는 음? 한 3.8 정도 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기 조금 전에 오샥 형이 상상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좀 다르게 봤거든요. 아, 그 진짜 그랬다? 저는 안소니 호킨스의 상상으로 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버지의 상상. 아, 그거는 형 좀... 그거 아니에요. 형 그걸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알았어. 왜냐면 거기에 아버지는 딸에 대한 온통 불신과 사위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의 신이거든요. 인셉션인 거지. 그럼요. 그걸- 아버지가 꿈속에서 그렇죠. 자기의 딸의 모습을 보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딱 단정지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뭐. 오늘 제가 알았어.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한 얘기는 내가 별점 먹이는 할 얘기는 아니고 혹여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 하고 내가 좀 붙이고 싶은 게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뇌과학자들이 이 뇌가 어떤 역학으로 움직이는지를 막 분석해서 알츠하이머의 그 증상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상태냐면 뇌에는 그 시냅스라는 게 있어서 일종의 세포돌기들인데 거기서 화학 물질을 분비해 가지고 일종의 저장하는 중간에 요만큼 빈 공간이 있대. 네. 근데 그것을 연결해서 이게 화학 물질이 전달되는 그 공간에 단백질이 쌓이는 거래요. 전달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 그 단백질이 계속 머리에 쌓일수록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신경 전달 안 되니까 거기서 기억이 상실되는 거야. 네. 그리고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니까 최근의 기억부터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밝히는 치매의 어떤 증상과 뭐 이런 작대응을 기전이에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저기가 인간의 뇌는 원래 오류투성이라는 거야. 우리가 경험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네. 대단히 확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살아있는 증거시잖아요. 내가 그렇죠. 특히 많이 그래. 하지만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뇌 작용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조합을 거쳐서 사실은 이제 세계를 구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작용들이 다 거쳐져 있는 게 사람들인데 역으로 최과장인 것처럼 한 번도 그런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거나 정말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나 또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형 꼭 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네. 이런 식의 영화들은 최 과장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아프지. 특히 가족이 보면 그때 엄마가 그랬나 보다. 엄마가 저런 생각을 했나 보다. 막 대입하지 않겠어요? 그럼 엄청 고통스러운 건 당연하겠죠. 다만 이게 시작인 거지. 이제까지 그 입장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인류 자체가 안 해봤다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시작인 거야. 과연 그런 뇌의 어떤 문제가 저렇게 발생이 되면 심지어는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약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막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를 막 진짜 특수 효과를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영화들도 있잖아요. 네, 뭐 뷰티풀 마인드 같은 영화 있었죠. 그렇죠. 그런 네. 것도. 네. 근데 우리 곁에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는 이제 처음이라는 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많은 구조적인 재발견, 물론 이제 과학적인 발견도 있겠지만 인간 사회에 의한 어떤 수많은 생각들이 또 덧붙여지는 수만 가지 스토리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수를 못 매기겠네요. 참, 영화 본 줄 알았어. 아참 얘기하길래. 난 그냥 그런 측면을 한번 보자 이거지. 네, 김 PD는 영화를 안 봐서 별점이 안 나왔고요. 별점이 아니고 벌점인데. 아주, 벌점 3점 드릴게요. 저는 4.2점 드리겠습니다. 뭐 되게 훌륭한 작품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동안에 나왔던 알츠하이머나 디멘시아 영화랑은 약간 결이 다르고 아주 또 이거를 만든 이 젤러 이 작가 감독 이 사람의 어떤 훌륭한 시선이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영화에서 막 기발한 장치들 많이 넣고 반전 영화들 보면 저 귀신이었어 뭐 제가 생각한 게 완전히 반대였네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지그시 눌러주는 보는 사람들을 어머머머 막 이게 아니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처음부터 그 예감을 하잖아. 그쵸. 이게 어떤 거라는 건. 예. 예감을 하는데 그 예감이 맞지만 이런 탄성이 나오게 만드는 그거를 보여줬다라는. 그렇죠. 어렴풋한 이해가 아니라 실증적인 어떤 그쵸. 그런 걸 좀 제시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좀 뭐랄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주 되게 역설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다. 그다음에 배우들의 연기에 아주 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네, 점수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 3.8, 4.1, 12점, 1점에서 별 4점 나왔습니다. 네, 스톱빛과 맞춰서라도 보셔야 예. 또 나왔네요. 네. 사실 그 영화 엔딩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딩에 이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정말 이 안소니 홉킨스가 쭉쭉쭉 눌러지다가 본인도 이렇게 엄마를 찾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에게 안겨서 이렇게 정말 마지막 연기를 다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다 끝나는 듯하지만 사실 그 다음 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 계속 그 증상을 느꼈던 것을 또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공포감 혹은 좀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면서 마지막에 그 푸르른 장면 또한 밝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가 꼭 그렇게 마무리 해야겠니? 뭐 한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얘기 다 하다가 장황하다, 더해 또 얘기를 더 뭐. 음악을 들을까요? 얘기하다가 처음 뽑은 그 음악 얘기하다가 들을 건가? 아참 음악이 참 이게 이거 했던 음악 루드비코 에이나우디 이름도 어려운 이탈리안 그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이 사람이 노마드랜드 음악도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음악 얘기를 안 했는데 노마드랜드에서 그렇게 뭐 서연의 음악. 그 중간중간에 나왔던 피아노 이분이 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영화를 위해서 이 사람이 작곡을 했는지 아니면 전에 했던 작품들 중에서 골라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인상적인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드비코의 뭐 더 파더에 나오는 테마를 들으면서 좀 약간 좀 쓸쓸하고 우울하지만 뭐 아주 훌륭한 작품 더 파더를 마감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 사람이 음악상을 못 받았네요. 노매드랜드와 음악이 너무 안 나와. 음악을 좀 이렇게 분치를 해야 되는데 아쉽겠구만. 조금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 여기는 또 퍼스일 음악이 나오잖아.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